여자는 어릴 때부터 꿈백화점의 단골이었다. 여자는 평소에도 꿈을 많이 꾸는 편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밤마다 찾아가는 단골 가게가 있는 줄은 전혀 몰랐다. 신기하게도 아침이 되면 가게에 관한 일은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이다. 여자는 지방에서 태어나 대학까지 마쳤다. 이후에는 수도권에 취직하면서 자연스럽게 혼자 살게 된 아주 흔한 형태의 직장인이었다. 없어, 아무도. 정말? 거기 남자 많은 회사잖아. 다 여자친구가 있거나 유부남이거나 내 스타일 아니거나 내가 그 사람들 스타일이 아니야. 에이, 한 명씩 붙잡고 확인해본 것도 아니잖아. 할 마음이 없는 건 아니고? 사실은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직장인의 연애는 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거야? 네, 이럴 줄 알았지. 너 마음에 드는 사람 있지? 사실은 친구와의 전화통화를 끊는 여자가 퀸사이즈 침대에 털썩 누웠다. 오늘따라 넓은 침대가 신경에 거슬렸다. 아, 외로워. 여자는 혼자 있는 방 안에서 외롭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경지에 이르렀다. 가까운 벽에 부딪혀 짤막하게 울리는 목소리가 청승맞게 느껴졌다. 시계는 벌써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다.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곧장 집으로 와서 씻고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고 밥을 지어 먹고 친구와 짧은 통화를 마쳤을 뿐인데 지금 잠들어도 6시간밖에 못 잔다니. 어제처럼 유튜브를 보다가 내친 김에 웹툰 정주행까지 했다가는 이틀 연속 밤을 꼬박 새우게 될 것이다. 외로움이고 뭐고 피곤부터 달래야 했다. 내일 출근을 위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여자는 머릿속에 떠오른 질문을 애써 지워냈다. 잠들기 전 진지한 생각은 금물이다. 숙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는 그녀였다. 여자는 차렵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고 스마트폰으로 알람을 맞추면서 내일 날씨를 확인했다. 미세먼지 최악, 날씨 흐림, 알림 아이콘도 온통 회색이다. 20대의 삶이 이렇게 거무튀튀할 줄이야. 화사한 일이 전혀 없네. 사실 전혀 없지는 않았다. 그녀는 조금 전 친구와의 전화통화에서 언급했던 한 남자를 떠올렸다. 수요일마다 여자의 회사에 방문하는 거래처 직원인 그는 오전 업무를 마치면 항상 그녀가 자주 가는 식당의 1인 테이블에서 점심을 먹고 가곤 했다. 안녕하세요. 테크인더스트리 현종석입니다. 통화 가능하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정하영입니다. 통화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다름 아니라 이번 주에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방문하려는데 시간 괜찮으신가요? 여자는 남자와 이 정도의 업무 관련 통화 몇 번, 그리고 만났을 때 가벼운 인사 외에는 일절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매주 월요일 같은 시각에 미리 업무 연락을 주는 그의 규칙적인 행동과 인사를 나눌 때의 고든 자세, 당황스럽고 짜증날 수 있는 업무 스케줄에도 차분하게 대처하는 성숙한 어른 남자의 모습? 물론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다. 이런 모습이 자꾸만 눈에 들어왔다. 더군다나 요 며칠 꿈에 그 남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참이었다.
심지어 꿈속에서는 실물보다 더 훤칠하고 잘생긴 모습으로 나타나기 일쑤였다. 여자는 자연스러운 호감을 연애로 발전시켜본 일이 언제인지 기억을 더듬었다. 고등학교 때였나? 아니면 대학교 1학년 때였던가? 가만, 내일이 수요일인가? 여자는 갑자기 내일에 대한 압박감이 뱃속에서 가뿐해지는 것을 느꼈다. 내일은 남자를 볼 수 있는 날이다. 여자는 이불로 몸을 한 바퀴 빙그레를 감고 벽을 보고 누웠다. 그리고 혼자 설레서 뒤척이는 이런 모습을 남자는 절대로 꿈에도 모르길 바랐다. 그가 안다면 불쾌해할 것이다. 일하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는 것도 모자라 잠자리에서까지 자신을 생각하는 낯선 사람이라니. 어쩌면 그는 이미 결혼을 했거나 여자친구가 있을지도 모른다. 여자의 콩닥거리는 마음은 10대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었지만 이제 여자는 사랑을 시작하기도 전에 실체 없는 고민이 많아지는 나이였다. 이런, 생각이 너무 길어지고 있었다. 이제는 정말로 자야 한다. 여자는 골아떨어지며 속으로 빌었다. 짝사랑이라도 좋으니 이 감정이 오래가게 해주세요. 외도 아주머니, 곧 201번 손님이 오실 것 같아요. 오, 그렇구나. 외도 아주머니가 눈꺼풀 저울을 힐끔 쳐다봤다. 다행이에요. 매일매일 오시다가 어제는 갑자기 안 오시기에 조금 걱정했거든요. 페니는 201번 눈꺼풀 저울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다. 눈꺼풀은 완전히 감겨있고 저울의 눈금은 램수면을 가리키고 있었다. 페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201번 단골 손님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페니와 외도 아주머니가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손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같은 꿈 꾸려고요. 요즘에 꾸는 꿈이 마음에 들어서요. 네, 지금 3층이 복잡해서 찾기 힘드실 거예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페니는 3층으로 잽싸게 올라갔다. 3층 매니저인 모그베리는 직원들과 함께 방금 도착한 꿈상자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잔머리는 오늘도 정신없이 삐져나와 있었다. 페니는 상자 더미를 요리조리 피해 스터디셀러 코너에 도착했다. 꾸준히 잘 팔리는 꿈들이 매대에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다. 분명 아침에는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겠지만 워낙 많은 사람이 뒤적거린 탓에 엉망이 되어 있었다. 페니는 여자 손님이 기다리는 꿈을 찾기 위해 열심히 상자들을 뒤적거렸다. 이거 맞죠? 한달음에 1층으로 내려온 페니가 손님에게 상자를 내밀었다. 상자에는 좋아하는 사람이 나오는 꿈이라고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다. 네, 맞아요. 여기 있습니다, 손님. 감사합니다. 계산은 오늘도 후불로 하면 되나요? 여자가 꿈 상자를 받아들고 외도 아주머니를 바라보며 물었다. 네, 늘 그랬듯이 자고 일어나서 느끼는 감정을 조금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그 말인즉슨 꿈을 꾸고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하시면 저희도 꿈값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페니가 외도에게 배운 내용을 야무지게 써먹었다. 여자 손님은 상자를 들고 가게를 유유히 빠져나갔다. 손님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페니는 어쩐지 그녀의 뒷모습을 보고 마음이 불편해졌다. 하지만 그 이유는 알 수 없었다.
무슨 일이 있는 거니? 궁금한 게 있어서요. 201번 손님 말이에요. 오, 201번 손님. 우리의 오랜 단골이시지. 그 손님한테 계속 좋아하는 사람이 나오는 꿈을 팔아도 될까요? 어떤 점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달러구트가 페니의 질문에 관심을 가졌다. 좋아하는 사람의 꿈을 꾸는 건 처음 몇 번만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좋아하는 사람의 꿈을 꾸다 보면 마음만 커지고 결국은 소가리를 하게 되니까요. 계속 꿈만 꾸려고 한다는 건... 페니는 잠깐 생각하느라 뜸을 들였다. 맞아요. 계속 꿈만 꾼다는 건 실제로 현실에서는 진전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페니는 이제야 그녀의 뒷모습을 보고 마음이 답답해진 이유를 깨달았다. 페니, 201번 손님과 같은 외부 손님들이 평소에 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니? 그럼요. 공부했었어요. 무의식. 자기 자신의 무의식이 꿈으로 나타나는 줄로 알고 있죠. 그렇단다. 그래서요? 페니는 대화의 흐름이 단번에 이해되지 않았다. 아둔한 직원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그보다 궁금함이 훨씬 컸다. 손님들은 잠에서 깨면 우리 가게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건 너도 알 거다. 그렇기 때문에 간밤에 꾼 꿈이 자신의 무의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로서는 최선의 해석이지. 내가 손님이라면 어떻겠니? 꿈에 자꾸만 신경 쓰이는 사람이 나오면 점점 무의식도 그 사람을 향해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페니가 자신 없게 말했다. 그렇지. 그리고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 확신하게 된단다.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있다는 걸 말이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것만으론 사랑이 시작되지 못하잖아요. 꿈은 꿈일 뿐인데. 페니는 잔뜩 들떠서 꿈을 사가던 여자 손님을 떠올리자 마음이 아렸다. 하지만 달러구트의 표정은 여전히 밝았다. 좋아하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거란다. 그 끝이 짝사랑이든 두 사람의 사랑이든 우리의 역할은 그걸로 충분하단다. 짝사랑이 아니면 좋겠어요. 너무 슬프잖아요. 내 말대로 꿈은 꿈일 뿐이잖니? 현실의 그녀를 믿어보자꾸나. 여자는 남자가 매일 앉는 자리 옆에 다정하게 붙어 앉아 긴 이야기를 나눴다. 둘은 그 자리에서 매일 만나기로 한 것 같았고 꿈속에서 나눈 남자와의 대화는 오래 알던 사이처럼 편안했다. 여자는 꿈의 여운을 그대로 간직한 채 침대에서 일어나 욕실로 향했다. 분명 설레고 있었다. 하지만 샤워기에 차가운 물이 몸에 닿는 순간 그녀는 순식간에 냉정을 되찾았다. 혼자서 이게 무슨 주책이야. 띵동. 201번 손님께서 요금을 지불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나오는 꿈의 값으로 설렘이 소량 도착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 페니는 남자 손님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최근에 계속 2층의 추억 코너에서 옛 애인이 나오는 꿈을 사갔던 남자였다. 오늘도 같은 걸로 드릴까요? 네, 같은 걸로 부탁드려요. 남자가
멍한 채 대답했다. 페니가 2층으로 안내하려는 순간 근처에 있던 달러구트가 남자 손님을 가로막았다. 손님, 이제 이 꿈은 안 꾸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손님은 기억나지 않으시겠지만 2년 전에 손님이 저에게 부탁하셨죠. 제발 헤어진 여자친구가 나오는 꿈을 달라고요. 제가 그랬나요? 2년 전이라면 아마 그 친구와 헤어진 직후겠네요. 그래요. 그리고 한동안 꿈을 꾸고 나면 울면서 깨셨죠? 네, 그런 때가 있었죠. 그리고 곧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 친구가 나오는 꿈은 꾸지 않았죠. 남자는 대답을 이어나가다가 그러고 보니 이상하다는 듯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꿈을 최근에 다시 꾸고 있는 거죠? 손님이 저에게 부탁하셨어요. 이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도 될 것 같은데 정말 괜찮은지 확인해보고 싶다고요. 그래서 제가 옛 애인이 나오는 꿈을 추천해드렸죠. 그랬군요. 그리고 손님은 계속해서 꿈값을 지불하지 않으셨어요. 꿈에 옛 여자친구가 나와도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꿈값을 몽땅 날린 셈이랍니다. 외도 아주머니가 거들었다. 들으셨죠? 그러니까 손님께는 이제 이 꿈을 팔 수 없습니다. 어차피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하실 테니까요. 달러구트의 말에 남자는 머쓱해하며 대답했다. 그럼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잠깐 차라도 한잔하고 가시는 게 어떻습니까? 밤이 이렇게 긴데 급할 필요가 있나요? 달러구트는 넉살 좋게 남자를 붙잡았다. 그러고는 프런트에 놔둔 설렘 한 병을 들고 마개를 열었다. 병 입구에서 분홍빛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는 찻잔 가득 병 속의 액체를 따라서 남자에게 건넸다. 쭉 들이키세요. 차를 다 마신 남자는 들어올 때보다 훨씬 경쾌한 발걸음으로 가게를 나섰다. 그리고 유유히 사라졌다. 달러구트님, 그 비싼 설렘을 손님한테 다 주시면 어떡해요? 페니가 아까워 죽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네가 짝사랑은 슬프다고 했잖니. 페니가 놀라서 입을 딱 벌렸다. 그럼 저 손님이 201번 단골 손님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달러구트가 당연한 걸 왜 묻냐는 듯 짧고 굵게 고개를 끄덕였다. 대체 그런 걸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너도 30년 넘게 가게를 꾸려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다. 남자는 이튿날 더없이 활기차고 산뜻한 기분으로 잠에서 깼다. 가슴이 기분 좋게 두근거리는 것이 뭐든 새로 시작하기에 특별히 좋은 날이 있다면 바로 오늘일 것만 같았다. 그는 충전기에 핸드폰을 꽂아두고 콧노래를 부르며 샤워를 하러 갔다. 한창 샤워기의 물소리와 남자의 노랫소리가 시끄럽게 집안을 가득 메우고 있을 때 남자의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 알람이 울렸다. 핸드폰의 잠금 화면에는 긴 메시지의 앞부분만 겨우 보였다.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아영이라고 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자는
어릴 때부터 꿈백화점의 단골이었다. 여자는 평소에도 꿈을 많이 꾸는 편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밤마다 찾아가는 단골 가게가 있는 줄은 전혀 몰랐다. 신기하게도 아침이 되면 가게에 관한 일은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이다. 여자는 지방에서 태어나 대학까지 마쳤다. 이후에는 수도권에 취직하면서 자연스럽게 혼자 살게 된 아주 흔한 형태의 직장인이었다. 없어, 아무도. 정말? 거기 남자 많은 회사잖아. 다 여자친구가 있거나 유부남이거나 내 스타일 아니거나 내가 그 사람들 스타일이 아니야. 에이, 한 명씩 붙잡고 확인해 본 것도 아니잖아. 할 마음이 없는 건 아니고? 사실은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직장인의 연애는 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거야? 네, 이럴 줄 알았지. 너 마음에 드는 사람 있지? 사실은 친구와의 전화통화를 끊는 여자가 퀸사이즈 침대에 털썩 누웠다. 오늘따라 넓은 침대가 신경에 거슬렸다. 아, 외로워. 여자는 혼자 있는 방 안에서 외롭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경지에 이르렀다. 가까운 벽에 부딪혀 짤막하게 울리는 목소리가 청승맞게 느껴졌다. 시계는 벌써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다.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곧장 집으로 와서 씻고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고 밥을 지어 먹고 친구와 짧은 통화를 마쳤을 뿐인데 지금 잠들어도 6시간밖에 못 잔다니. 어제처럼 유튜브를 보다가 내친 김에 웹툰 정주행까지 했다가는 이틀 연속 밤을 꼬박 새우게 될 것이다. 외로움이고 뭐고 피곤부터 달래야 했다. 내일 출근을 위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여자는 머릿속에 떠오른 질문을 애써 지워냈다. 잠들기 전 진지한 생각은 금물이다. 숙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는 그녀였다. 여자는 차렵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고 스마트폰으로 알람을 맞추면서 내일 날씨를 확인했다. 미세먼지 최악, 날씨 흐림. 알림 아이콘도 온통 회색이다. 20대의 삶이 이렇게 거무튀튀할 줄이야. 화사한 일이 전혀 없네. 사실 전혀 없지는 않았다. 그녀는 조금 전 친구와의 전화통화에서 언급했던 한 남자를 떠올렸다. 수요일마다 여자의 회사에 방문하는 거래처 직원인 그는 오전 업무를 마치면 항상 그녀가 자주 가는 식당의 1인 테이블에서 점심을 먹고 가곤 했다. 안녕하세요. 테크인더스트리 현종석입니다. 통화 가능하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정하영입니다. 통화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다름 아니라 이번 주에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방문하려는데 시간 괜찮으신가요? 여자는 남자와 이 정도의 업무 관련 통화 몇 번, 그리고 만났을 때 가벼운 인사 외에는 일절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매주 월요일 같은 시각에 미리 업무 연락을 주는 그의 규칙적인 행동과 인사를 나눌 때의 고든 자세, 당황스럽고 짜증날 수 있는 업무 스케줄에도 차분하게 대처하는 성숙한 어른 남자의 모습? 물론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다. 이런 모습이 자꾸만 눈에 들어왔다. 더군다나 요 며칠 꿈에 그 남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참이었다. 심지어 꿈속에서는
실물보다 더 훤칠하고 잘생긴 모습으로 나타나기에 쉬웠다. 여자는 자연스러운 호감을 연애로 발전시켜본 일이 언제인지 기억을 더듬었다. 고등학교 때였나? 아니면 대학교 1학년 때였던가? 가만, 내일이 수요일인가? 여자는 갑자기 내일에 대한 압박감이 뱃속에서 가뿐해지는 것을 느꼈다. 내일은 남자를 볼 수 있는 날이다. 여자는 이불로 몸을 한 바퀴 빙그레를 감고 벽을 보고 누웠다. 그리고 혼자 설레서 뒤척이는 이런 모습을 남자는 절대로 꿈에도 모르길 바랐다. 그가 안다면 불쾌해할 것이다. 일하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는 것도 모자라 잠자리에서까지 자신을 생각하는 낯선 사람이라니. 어쩌면 그는 이미 결혼을 했거나 여자친구가 있을지도 모른다. 여자의 콩닥거리는 마음은 10대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었지만 이제 여자는 사랑을 시작하기도 전에 실체 없는 고민이 많아지는 나이였다. 이런, 생각이 너무 길어지고 있었다. 이제는 정말로 자야 한다. 여자는 골아떨어지며 속으로 빌었다. 짝사랑이라도 좋으니 이 감정이 오래가게 해주세요. 외도 아주머니, 곧 201번 손님이 오실 것 같아요. 오, 그렇구나. 외도 아주머니가 눈꺼풀 저울을 힐끔 쳐다봤다. 다행이에요. 매일매일 오시다가 어제는 갑자기 안 오시기에 조금 걱정했거든요. 페니는 201번 눈꺼풀 저울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다. 눈꺼풀은 완전히 감겨있고 저울의 눈금은 램수면을 가리키고 있었다. 페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201번 단골 손님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페니와 외도 아주머니가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손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같은 꿈 꾸려고요. 요즘에 꾸는 꿈이 마음에 들어서요. 네, 지금 3층이 복잡해서 찾기 힘드실 거예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페니는 3층으로 잽싸게 올라갔다. 3층 매니저인 모그베리는 직원들과 함께 방금 도착한 꿈상자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잔머리는 오늘도 정신없이 삐져나와 있었다. 페니는 상자 더미를 요리조리 피해 스터디셀러 코너에 도착했다. 꾸준히 잘 팔리는 꿈들이 매대에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다. 분명 아침에는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겠지만 워낙 많은 사람이 뒤적거린 탓에 엉망이 되어 있었다. 페니는 여자 손님이 기다리는 꿈을 찾기 위해 열심히 상자들을 뒤적거렸다. 이거 맞죠? 한달음에 1층으로 내려온 페니가 손님에게 상자를 내밀었다. 상자에는 좋아하는 사람이 나오는 꿈이라고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다. 네, 맞아요. 여기 있습니다, 손님. 감사합니다. 계산은 오늘도 후불로 하면 되나요? 여자가 꿈 상자를 받아들고 외도 아주머니를 바라보며 물었다. 네, 늘 그랬듯이 자고 일어나서 느끼는 감정을 조금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그 말인즉슨 꿈을 꾸고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하시면 저희도 꿈값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페니가 웨더에게 배운 내용을 야무지게 써먹었다. 여자 손님은 상자를 들고 가게를 유유히 빠져나갔다. 손님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페니는 어쩐지 그녀의 뒷모습을 보고 마음이 불편해졌다. 하지만 그 이유는 알 수 없었다. 무슨 일이 있는 거니?
궁금한 게 있어서요. 201번 손님 말이에요. 오, 201번 손님. 우리의 오랜 단골이시지. 그 손님한테 계속 좋아하는 사람이 나오는 꿈을 팔아도 될까요? 어떤 점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달러구트가 페니의 질문에 관심을 가졌다. 좋아하는 사람의 꿈을 꾸는 건 처음 몇 번만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좋아하는 사람의 꿈을 꾸다 보면 마음만 커지고 결국은 소가리를 하게 되니까요. 계속 꿈만 꾸려고 한다는 건 페니는 잠깐 생각하느라 뜸을 들였다. 맞아요. 계속 꿈만 꾼다는 건 실제로 현실에서는 진전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페니는 이제야 그녀의 뒷모습을 보고 마음이 답답해진 이유를 깨달았다. 페니, 201번 손님과 같은 외부 손님들이 평소에 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니? 그럼요. 공부했었어요. 무의식. 자기 자신의 무의식이 꿈으로 나타나는 줄로 알고 있죠. 그렇단다. 그래서요? 페니는 대화의 흐름이 단번에 이해되지 않았다. 아둔한 직원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그보다 궁금함이 훨씬 컸다. 손님들은 잠에서 깨면 우리 가게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건 너도 알 거다. 그렇기 때문에 간밤에 꾼 꿈이 자신의 무의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로서는 최선의 해석이지. 네가 손님이라면 어떻겠니? 꿈에 자꾸만 신경 쓰이는 사람이 나오면 점점 무의식도 그 사람을 향해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페니가 자신 없게 말했다. 그렇지. 그리고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 확신하게 된단다.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있다는 걸 말이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것만으론 사랑이 시작되지 못하잖아요. 꿈은 꿈일 뿐인데. 페니는 잔뜩 들떠서 꿈을 사가던 여자 손님을 떠올리자 마음이 아렸다. 하지만 달러구트의 표정은 여전히 밝았다. 좋아하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거란다. 그 끝이 짝사랑이든 두 사람의 사랑이든 우리의 역할은 그걸로 충분하단다. 짝사랑이 아니면 좋겠어요. 너무 슬프잖아요. 네 말대로 꿈은 꿈일 뿐이잖니? 현실의 그녀를 믿어보자꾸나. 여자는 남자가 매일 앉는 자리 옆에 다정하게 붙어 앉아 긴 이야기를 나눴다. 둘은 그 자리에서 매일 만나기로 한 것 같았고 꿈속에서 나눈 남자와의 대화는 오래 알던 사이처럼 편안했다. 여자는 꿈의 여운을 그대로 간직한 채 침대에서 일어나 욕실로 향했다. 분명 설레고 있었다. 하지만 샤워기에 차가운 물이 몸에 닿는 순간 그녀는 순식간에 냉정을 되찾았다. 혼자서 이게 무슨 주책이야. 띵동. 201번 손님께서 요금을 지불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나오는 꿈의 값으로 설렘이 소량 도착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 페니는 남자 손님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최근에 계속 2층의 추억 코너에서 옛 애인이 나오는 꿈을 사갔던 남자였다. 오늘도 같은 걸로 드릴까요? 네, 같은 걸로 부탁드려요. 남자가 멍한 채 대답했다.
페니가 2층으로 안내하려는 순간 근처에 있던 달러구트가 남자 손님을 가로막았다. 손님, 이제 이 꿈은 안 꾸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손님은 기억나지 않으시겠지만 2년 전에 손님이 저에게 부탁하셨죠. 제발 헤어진 여자친구가 나오는 꿈을 달라고요. 제가 그랬나요? 2년 전이라면 아마 그 친구와 헤어진 직후겠네요. 그래요. 그리고 한동안 꿈을 꾸고 나면 울면서 깨셨죠? 네, 그런 때가 있었죠. 그리고 곧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 친구가 나오는 꿈은 꾸지 않았죠. 남자는 대답을 이어나가다가 그러고 보니 이상하다는 듯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꿈을 최근에 다시 꾸고 있는 거죠? 손님이 저에게 부탁하셨어요. 이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도 될 것 같은데 정말 괜찮은지 확인해보고 싶다고요. 그래서 제가 옛 애인이 나오는 꿈을 추천해드렸죠. 그랬군요. 그리고 손님은 계속해서 꿈값을 지불하지 않으셨어요. 꿈에 옛 여자친구가 나와도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꿈값을 몽땅 날린 셈이랍니다. 외도 아주머니가 거들었다. 들으셨죠? 그러니까 손님께는 이제 이 꿈을 팔 수 없습니다. 어차피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하실 테니까요. 달러구트의 말에 남자는 머쓱해하며 대답했다. 그럼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잠깐 차라도 한잔하고 가시는 게 어떻습니까? 밤이 이렇게 긴데 급할 필요가 있나요? 달러구트는 넉살 좋게 남자를 붙잡았다. 그러고는 프런트에 놔둔 설렘 한 병을 들고 마개를 열었다. 병 입구에서 분홍빛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는 찻잔 가득 병 속의 액체를 따라서 남자에게 건넸다. 쭉 들이키세요. 차를 다 마신 남자는 들어올 때보다 훨씬 경쾌한 발걸음으로 가게를 나섰다. 그리고 유유히 사라졌다. 달러구트님, 그 비싼 설렘을 손님한테 다 주시면 어떡해요? 페니가 아까워 죽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네가 짝사랑은 슬프다고 했잖니. 페니가 놀라서 입을 딱 벌렸다. 그럼 저 손님이 201번 단골 손님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달러구트가 당연한 걸 왜 묻냐는 듯 짧고 굵게 고개를 끄덕였다. 대체 그런 걸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너도 30년 넘게 가게를 꾸려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다. 남자는 이튿날 더없이 활기차고 산뜻한 기분으로 잠에서 깼다. 가슴이 기분 좋게 두근거리는 것이 뭐든 새로 시작하기에 특별히 좋은 날이 있다면 바로 오늘일 것만 같았다. 그는 충전기에 핸드폰을 꽂아두고 콧노래를 부르며 샤워를 하러 갔다. 한창 샤워기의 물소리와 남자의 노랫소리가 시끄럽게 집안을 가득 메우고 있을 때 남자의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 알람이 울렸다. 핸드폰의 잠금 화면에는 긴 메시지의 앞부분만 겨우 보였다.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하영이라고 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